그럼 저희 전문가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시황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미증시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크게 밀렸잖아요. 네. 근데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사실 오늘만의 일은 아닌데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제자 국내 증시, 미증시 안에서는 사실은 엔비디아가 사실 8% 이상 눌림을 좀 많이 보여줬었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장에 보시면은 코스피도 거의 마이너스 3%,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일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오늘 코스피가 3% 이상 밀렸었지만 다음 주도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왜 하락을 했는지를 일단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보시게 된다면 미증시가 일단은 어제자에 엔비디아가 장중에 8% 이상 하락을 좀 보여줬었고, 사실은 프리마켓에서는 그렇게 하락을 보여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일단은 우리가 미증시 안에서 따라가면서 매매를 우리가 다음 주 전략은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예측을 할 때도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예측할 때도 꼭 미증시의 방향성에 맞춰서 예측을 좀 해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안에서도 특징적인 종목이 사실은 또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었었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있어서 철회를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10% 이상의 급락을 좀 보여줬었던 상황이 좀 많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다음 주 시장도 반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좀 해보고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미증시가 사실 변동성이 좀 심하게 되면서 여기에 맞춰서 오늘장의 코스피도 변동성이 확대가 됐었고, 여기에 덧붙여서 에코프로 BM까지 엮이게 되면서 굉장히 사실은 혼조가 됐었고, 여러 가지 요소들, 국내외적 요소들이 많이 반영이 됐었던 오늘장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여기에 맞춰서 제가 오늘 한마디 좀 말씀 좀 드리면, 자, 이제 3월이 돼가죠. 그래서 3월이 되면서 봄날은 결국 온다라고 말씀을 해석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코스피의 차트입니다. 최근에 사실은 2,700포인트까지 잘 유지를 해줬었다가 최근에는 2,600포인트까지 내려갔었다가 오늘 사실은 3% 이상의 주가 지수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 상당히 변동성이 좀 많았던 시장이었었는데요. 원인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해서 기술주의 하락을 좀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도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한미반도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좀 많이 보여줬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분들은 이 기술주들의 방향성을 일단 먼저 좀 체크를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에코프로 BM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오늘장에 무려 11%의 주가 변동성을 보여줬었던 상황이고요. 자, 에코프로 BM을 주목하실 분들은 딱 한 가지겠죠. 내가 2차 전기차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 에코프로 BM에 대한 방향성을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상당히 잘 갔었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변동성이 상승을 보여줬었던 때는 있었거든요. 그 당시 때가 2023년도였었고요. 그 당시엔 사실은 에코프로 본주가 실질적으로 공매도의 세력을 타겟이 됐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것의 역풍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그 당시에 이제 에코프로 주가가 150만 원까지 터치가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그런 힘으로 에코프로 BM까지 사실은 40만 원, 50만 원까지 갔었지만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인해서 에코프로 최근의 주가는 10만 원대를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제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 같은 경우,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제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략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이 전략에 맞춰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략, 반도체 섹터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전략에 맞춰서 다음 주 저와 같이
대응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음 주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분들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뭐 일단은 뭐니 해도 미증시 안에서 기술주 섹터들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반등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엔비디아가 제일 첫 번째로 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맞춰서 아니면 빅테크 종목들 애플이나 여러 가지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맞춰서 반등이 또 올라와 줄 것인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에 맞춰서 미증시가 만약에 반등을 보여주게 된다면 최근에 1월달, 2월달 강세를 보여줬었던 방산 테마주들 또는 조선 반도체 테마주들이 다음 주에 어떻게 리바운딩이 될 것인지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관련한 섹터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 섹터들의 전체적인 대장주들이 있겠죠. 그래서 조선 쪽은 사실 현대중공업이 될 수가 있겠고, 반도체에서는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될 수가 있겠고요. 방산 쪽은 최근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대장주들의 흐름에 맞춰서 다음 주 만약에 반등이 대장주들 중심으로 올라와 주게 된다면 비중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3월 달이 되면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정치 상황에 맞춰서 일정이 또 나와줄 수가 있고 안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단기적 매매 전략도 취하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이 있었다면 우리 국내 증시가 어려웠었던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지수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 종목들은 반등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전략도 필요하시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단기적 매매는 저와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매일 한 종목 제가 신호로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빠르게 수익 복구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준비물이 또 필요합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준비물들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 계좌가 2배가 되는 경험을 두 번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계좌 전략 방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여러 가지 영상 5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식 투자 계좌 전략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윙주 아니면 중기주 매매를 하실 때 고수익을 여러분들이 추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시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준비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단기 매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단기 매매에 맞춘 조건 검색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검색기 챙겨가시고 중기주로서 대시세를 누릴 수 있는 종목 발굴 방법, 그리고 실질적인 계좌 전략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5강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장 만약에 변동성이 있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서 다음 주장 맞이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